안녕하십니까. 세상을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미국 반도체의 힘이란 주제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국이 그간 건드리지 않았던 중국 낸드 플라이시 업체 YMTC에 대해서도 제재의 칼을 빼들고 있습니다. YMTC는 현재 전 세계 낸드 생산량의 적게는 3%, 많게는 한 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35%가 넘는 삼성, 그리고 20%에 육박하는 키옥시아 하이닉스와는 큰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그 YMTC가 128단 낸드에 성공해서 이미 중국에서 판매하는 애플의 아이폰 일부 모델에 낸드 납품이 이뤄질 정도로 기술력이 올라오면서 미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YMTC는 연내 192단 낸드도 양산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사실 미국은 그간 하웨이와 같은 통신 장비 업체, 그리고 SMIC와 같은 파운드리를 대상으로 미국 장비 수출을 금지시켰습니다. 메모리의 경우는 철저히 D램에 집중해서 제재해 왔는데요. 낸드는 그간 제재 대상에서 빼왔습니다. 그래서 낸드는 중국이 반도체 분야에서 성과를 내기가 그나마 수월한 분야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견제가 상대적으로 덜한 분야이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기술력으로도 이 반도체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가장 하급 기술에 가까운 게 바로 낸드입니다. 단순 저장 장치이기 때문에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D램과는 성질이 다른 것이죠. 최근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가장 눈에 띄는 M&A가 바로 그 하이닉스의 인텔 낸드 사업부 인수였습니다. 시장에서는 인텔이 낸드 사업부를 하이닉스에 판 이유는 결국 중국 낸드 업체 YMTC가 성장할 경우 수익성을 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사업부를 정리한 것이라는 진단이 적지 않았습니다. 즉 YMTC의 성장은 낸드 플레이어들의 합종 연행을 촉발시키는 하나의 원인이 되어온 측면이 있습니다. 낸드는 그나마 제품 성능이 떨어져도, 그리고 용량이 적어도 팔 수 있는 제품입니다. 중국 업체는 원가 개념이 없죠. 이 반도체를 키워야 되겠다고 정부가 방향을 잡으면 자금을 무한정 투입하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낸드는 시장에서 통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도 낸드 업체 YMTC에 대한 지원을 집중해 왔고, 그 결과 미국 낸드 업체인 웨스턴 디지털, 마이크론, 인텔 등이 어려워지거나 어려워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바로 미국이 낸드에 대해서도 장비 수출을 금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낸드 같은 경우는 항상 D램과 연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전에 중국의 YMTC가 낸드의 성장을 바탕으로 D램 사업까지 넘보는 순간 미국이 다시 제재에 나설 것이라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YMTC는 최근 눈에 띌 정도로 기술력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마 내부적으로는 낸드 기술을 바탕으로 D램 사업도 준비하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워낙 미국의 제재와 압박이 노골적이기 때문에 예전보다 조용히 움직이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도 이제는 낸드라고 더 자시하기는 어렵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D램 기술을 확보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해 왔는데요. 중국 낸드 업체에 대한 규제는 중국이 D램으로 가기 위한 D램으로 가기 위한 다리를 완전히 끊겠다는 미국 정부의 의지라고 봅니다. 규제 이유야 붙이기 나름이겠죠. SMIC처럼 미국 기술을 군사적으로 전용한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 D램의 푸젠 진화를 기술 안보 위반으로 몰아붙여서 보내버린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미국은 푸젠 진화가 마이크론의 공정을 베꼈다면서 푸젠 진화로 장비 수출을 금지시켰고, 그로부터 푸젠 진화의 사업은 그대로 끝이 나버렸습니다. 사실 미국 장비가 없으면 이 반도체 제조 라인 구축이 안 됩니다. 이걸 알기에 미국이 문제가 있다고 찍은 기업들에게는 이 반도체 장비 수출을 금지하는 형태로 미국은 중국 업체를 시장에서 아웃시켜 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장비는 제조 라인 구축과 관계됩니다. 쉽게 말하면 빵을 만들기 위해서는 오븐이라는 장비가 꼭 있어야 하는 것처럼 칩을 만들려면 칩을 만들기 위해 거쳐야 되는 수백 개 공정 안에서 필요한 장비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 장비를 빼고 다른 나라 장비로 반도체 생산 공정에 필요한 장비를 다 채울 수 없다는 게 바로 어려운 이유겠죠. 물론 중국이 자체적으로 열심히 연구하고 만들어서 하겠다고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간일 것입니다. 10년 이상이 걸리겠죠. 결국 대체제를 찾아야 하는데 이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설사 중국이 우여곡절 끝에 미국 장비를 배제한 상황에서 제조 라인을 구축하고 제품을 만들었다고 해도 미국이 특허 소송을 걸면 또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미국이 자신의 원천 기술을 도용했다는 식으로 해당 부품 장비 회사를 공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미국이 방해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미국 입장에서는 손쓸 방도가 그만큼 많습니다. 이처럼 미국 장비 힘은 무서운데요. 장비 수급만 끊겨도 중국 반도체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 반도체 기업의 미국 소프트웨어 의존율은 장비 업체보다 더 심합니다. 금융기관인 크레딧 스위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램 리서치 등 미국 기업의 이 반도체 장비는 전 세계 반도체 업계 40%가 사용하고 있고 미국의 소프트웨어 사용률은 85%에 이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의존율은 장비 의존율의 2배가 넘는 셈이죠. 가령 전자설계 자동화, 영어로는 EDA라고 얘기하는데요. EDA 도구로 알려진 칩 설계에 필요한 핵심 소프트웨어가 대표적입니다. 1위 업체 시놉시스, 2위 업체 카덴스는 모두 미국 업체입니다. 3위 업체가 바로 독일 지멘스 자회사인 멘토 그래픽인데요. 이 업체의 원처 기술도 모두 미국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1등부터 3등까지 EDA 업체가 사실상 미국 원천 기술을 쓰는 업체라는 뜻입니다. 이들을 통제하게 될 경우에 중국 팹리스도 아예 손발이 묶여버립니다. 장비를 통한 통제,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통한 통제, 그리고 특허 침해를 통한 통제, 이런 식으로 미국이 중국 반도체를 견제할 수단이 그만큼 많다는 것도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